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할 거예요. 자, 왜 올랐을까? FSOC 이게 무엇이냐? FSOC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비트겟 대회가 이제 24일부터 열려요. 20일부터는 이제 대회 기간의 시작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위에 제가 현재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에게 들어오는 상금은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 쪽으로 이제 하신 분들 한해서는 제가 챙겨드릴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제가 챙겨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개인 대회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상금 총 이제 400만원 가량 정도 되는데요. 매 주마다 상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인원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인원이 별로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셔도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만큼 제 쪽으로 이제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잘 봐달라. 뭐 이런 느낌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던 내용들을 지금부터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할 거예요. 자, 왜 올랐을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금일 새벽자로 FSOC 이게 무엇이냐? 금융안전감독이라고 하죠. FOMC는 뭔지 아시죠? FSOC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금융안전감독인데 여러가지 문제사항들에 대해서 인플레를 잡는다든가 이제 회의를 하거나 청문회를 할 때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상원 의원들과 함께해서 앨런 재무부 장관과 해서 청문회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까지 해갖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용이 나왔었는데, FSOC에서 제일 처음으로 얘기한 게 무엇이냐면 빅테크,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죠. 기업들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 빅테크가 무엇일까요? 빅테크는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그리고 활동, 그리고 네트워크, 이렇게 다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DNA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이 내용들을 제가 오늘 다 풀어가지고 조금 쉽게 정리를 하려고 오늘 좀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어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고, 한 번쯤은 이거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빅테크의 주력 사업이 IT라고 해요. IT.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IT고 금융 등 광범위한 산업이에요. 그래서 쫑스야, 미국에서 빅테크로 된 사업이 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알고 있는 애플, IT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 한번 정말 나락을 크게 갔죠. 이번에 보시면은. 그리고 금융회사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버크셔 해서웨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디센트럴랜드의 대장 누구죠? JP 모건이죠. 그리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식의 사업들이 순환이 되는 게 빅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FSOC에서 금융안전감독회의록에서 빅테크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기업들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를 하겠다. 그 말인 즉슨 나스닥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자기들이 최대한 빨리 지금 분기점을 잘 잡겠다, 이 소리겠죠. 물론 인플레는 이미 벌어졌고 당장 메꿀 수는 없지만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 뭐 나머지 얘기들이 별개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세계은행에서 물가지수는 오르는데 경제는 이제 최악으로 빠져가고 있잖아요. 이제 50년 만에 처음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고 있다. 말 그대로 인플레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상황이에요. 나라 경제가 엄청 상황이 좋지 않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FOSC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사이버 보안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정부의 방향성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다. 그래서 약간의 바이든을 저격하는 내용을 이제 꺼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도 우리 비트판에는 딱히 지금은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알고 가셔야 되는 게 GDP. GDP가 무엇이냐면 국내 총 생산 및 경제 성장률.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는 넘치나 인플레로 노동자가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자, 이제부터가 재밌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 왜 비트코인이 오른 거야.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무엇이냐, 좀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자산에 이번 주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루나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 권도원, 우리 이제 앨런 할망구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디지털 자산은 새로운 기회와 혁신을 가져온다, 이러면서 막 비트가 엄청 펌핑을 했어요, 어제. 나스닥과 같이. 여기서 이제 앨런이 얘기하는 게, 경제적인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방향을 유도할 것이며 대통령 직속 회의를 통해 보다 나은 이제 분석을 해서 더 설명을 많이 드리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막 얘기를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테더 같은 것들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요. 달러와 비트가 이제 1대1 비율인 것을 이제 코인과 이제 1대1 비율로서 이제 유지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현재 문제성은 많으나 빠르게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라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매우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어떤 또 이제 상원 의원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혹시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CBDC 중앙은행 화폐를 통해서 이제 무분별한 확산을 막을 수 있지 않냐, 라는 내용을 어떤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앨런이 무슨 얘기를 하냐, 변동성을 이제 줄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만들어요. 자, 여기까지만 했을 때는 저도 그냥 긴가민가 했는데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의원 중에 한 명이 FSOC에서 암호화폐는 통제를 하면 안 된다, 자유를 줘야 된다, 라는 식으로 어떤 사람이 약 빨고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어마무시하게 좋은 얘기를 해줍니다. 암호화폐의 본질은 통제와 관여가 없어야 된다. 왜 FSOC에서 권력을 쓰려고 하냐,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자유를 줘야 된다, 라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죠. 결국 마지막 내용은 이렇게 끝나요. 암호화폐 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테더는 시장폭탄이다, 초당파적으로 포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앨런 할망구가 이때다 싶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큰 상황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었고, 나름대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빅테크와 가상자산에 대해서 FSOC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암시를 조금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대 심리로 나스닥과 비트까지 같이 오르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아침부터 말씀드렸고, 저도 생각을 했었던 게 뭐였냐면, 일단 저는 여기서 그냥 뚫고 올렸었으면, 어느 정도 그냥 대충 소화시키고 바로 올렸었으면 저는 진짜 찐 롱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도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매물대를 계속 소화를 하면서 쏘고 소화하고 쏘고 소화하고 이렇게 해서 죽이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흔들기만 하다가 여기를 부딪히면 여기서 뚫으면 좋겠지만, 거의 여기를 막히고 떨어질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저항 라인에 맞춰서 이 친구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지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차트가 나오든 말든 간에 제 생각은요, 여러분들, 여기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처음에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폴링 웨지가 나온 다음에 폴링에서 위에서 314에서 315 부근에 저항을 맞고 떨어지게 된다면, 얘가 백날 여기서 올라갔다 한들 맞고 떨어지고 떨어져서 여기서 약간 회복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떨어지면서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떨어뜨릴 거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다분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차트를 지키고 폴링으로 한 번 더 만들 것인지, 그래서 윗상단을 한 번 더 만들 것인지와, 아니면 되돌림 기준으로 맞고 떨어질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점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을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나스닥이 이 위에 상단만 있어 준다면 그가 올라갈 원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